공자란 누구일까요?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싸웠던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래 이름은 성이 공씨고 이름은 구입니다. 우리가 공자라 부를 때 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공선생님이라는 뜻이지요. 공자는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거칠고 천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노나라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제자를 가르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동량을 대표하는 정치가, 사상가, 교육가로서 공자의 사상은 지금도 동량 문화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라. 배우고 때에 맞게 그것을 행하면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움을 품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선배들의 깨달음과 지식을 잘 배우는 것이 학이다. 배운 것은 그냥 두면 고인물처럼 썩어버린다. 아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 습은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되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스스로 날개짓을 연습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익히고 실천해야 배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배운 것을 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무엇이 근본인가?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긴다. 효도와 형제에 대한 공경이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공자의 제자 유자의 말이다. 보는 나무의 뿌리 및 모든 사물의 근본을 나타낸다. 뿌리가 약하거나 썩으면 나무가 흔들리거나 쓰러지듯이 인간으로서의 근본이 무너지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논어에서 군자는 인격이 뛰어난 사람으로 소인과 대비된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근본에 힘쓴다. 이익보다는 사람다움에 관심이 많다. 무엇이 근본인가?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어짐을 나타낸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일이 없다. 껍데기 뒤의 짐심을 꿰뚫어 보라. 교묘하게 말을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이가 드물다.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 남 앞에서 자신의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에 자연스럽지 않게 자신을 치장한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남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이 진실한 경우는 드물다. 꾸며대는 말이나 외모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
항상 스스로 성찰하라. 나는 매일 3가지로 자신을 돌이켜본다.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진심을 다했는가? 벗들과 사귐에 믿음을 주었는가? 전에 받은 가르침을 실천했는가? 공자의 제자 증자의 말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꾸며낸 모습에 만족하고 성장하지 않거나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기 쉽다. 증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자신의 한 말을 잘 지켜 믿음을 주고 있는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3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말한다. 지식보다 인성이 우선이다. 젊은이들은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 나가 어른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믿음직하고 떳떳하게 해야 한다. 차별 없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 이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다면 그제서야 그를 배울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 인성이 비뚤어진 사람이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사회에 해가 되기 쉽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입시와 학교 성적에만 목매지 말고 무엇보다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인성이 무너진 지식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비극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유대인의 파레데스 교육법, 영재교육의 전설 칼 비테 교육법, 그 밖에 수많은 명문가에서 선택한 교육법의 공통점은 바로 인성에 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법과 사기대 말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공자의 제자 자하의 말이다. 믿음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번복하는 사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믿을 리는 아무도 없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는다. 말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진실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배움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허물을 고치는 용기를 가져라. 잘못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고쳐야 한다. 누구나 단점이나 허물이 있다.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허물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성장의 기회는 사라진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가 잘못을 이야기해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해보자. 만약 그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자. 바른 길로 이끄는 방법은 형벌이 아니다. 법률로 이끌고 형벌로 규제하면 백성들이 벌을 면하려고만 하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 규제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서 비롯한다. 당근과 채찍과 같은 동기부여 기술만으로는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형벌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다. 벌을 받고 나면 그뿐이거나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양심이라는 내면의 제어 장치가 발동되어야 스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고장난 양심의 경보를 다시 울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솔선수범하는 덕과 올바른 배움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에 걸릴까 근심한다. 부모의 잔소리는 사랑의 표현이다.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도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갓 태어났을 때나 60세가 넘었을 때나 똑같다. 사랑하기에 항상 염려하는 대상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몸을 챙기라고 한다. 자식 몸에 좋은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 하고 무리하면 몸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라. 그 사랑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효가 시작된다.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의 효도다. 부모 앞에서 밝은 얼굴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식이 부모 대신 힘쓰고 술과 먹을 것을 부모님이 먼저 드시게 하는 것만으로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모가 원하는 바는 자식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겉으로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불편하다. 이 말은 온화한 얼굴로 부모를 기꺼이 모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식이 행복이다. 나의 행복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다. 사람이 지닌 그릇의 크기는 그 자신에게 달렸다. 군자는 용도가 제한적인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릇은 모양과 크기,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딱 그 생각만큼의 사람이 된다. 어릴 때부터 발이 묶여지는 코끼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도망갈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린다. 그 결과 어른 코끼리가 되어 충분히 힘이 강해졌을 때도 가느다란 줄로 발을 묶어두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을 나중에 하라. 말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실행하고 그 뒤에 그 말을 해라. 자공이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군자인지 물었다. 공자는 먼저 실행하고 나서 말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대답했다. 말만 많은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실속이 없다. 진짜라는 말이 많지 않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며 주저리 말을 늘어놓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져라. 한 면만이 옳다고 생각해 다른 면을 공격하는 것은 해가 된다.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면 세상이 모두 어두워 보인다. 우리가 어떤 관점,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한 면만 보아선 안 된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일 수가 없다. 내 관점,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나와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적이 되어 버린다.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의견을 공격하는 데 힘쓰지 말고 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한다. 아는 것만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라. 아는 것만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아는 척, 모르는 척, 아픈 척 등 척하는 것은 꾸미는 것이다. 꾸미는 것은 엄연히 말하자면 거짓이다. 진짜가 아닌 가짜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 무지를 들키고 싶지 않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관심받고 싶다와 같은 동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동기의 공통점이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 언제나 당당하도록 솔직해지자.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정직이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부정직한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두면 사람들이 따른다. 부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정직한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두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 물론 도덕적으로나 능력면에서나 모두 뛰어난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높은 도덕성이다. 리더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정직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반면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따르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보다 더 도덕적이기를 은연중에 바란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도덕적인 가장은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지지받을 수 있지만 부도덕한 가장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용서받지 못한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용기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 인류에게 편의를 줬거나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인간이라면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용기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용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 행동으로 인간다움을 증명해낸 사람이야말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 위인이다.